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4학년 체육 안전 4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게임 활동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일어나는 안전사고 알아보기입니다. 수업 전에 교과서와 필기구, 공책이나 A4 용지를 준비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은 게임 활동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사례를 알아보고 예방법을 실천하여 안전하게 게임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보면 오늘 수업 내용의 순서가 보입니다. 먼저 동영상 시청을 하고 이어서 활동 1의 3가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기입니다. 야외 스포츠 활동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안전습관은 무엇인지, 안전수칙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영상은 반드시 수업 영상을 멈추고 시청하고 와야 합니다. 영상은 컨텐츠로 추가로 올려뒀으니까 여러분이 꼭 영상 시청하고 수업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영상 잘 봤나요? 야외 스포츠 활동 전 지켜야 할 안전습관은 무엇인가요?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 종목별 안전수칙과 경기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운동은 본격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목별 복장, 도구, 보호장구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중 부상자가 발생하면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즐겨야 하고요. 서로 다치지 않게 존중하면서 경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는 경기에 집중해서 날아오는 공이나 같이 뛰는 친구와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 후 바로 운동하지 말고 운동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운동을 멈추고 바로 친구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안전수칙을 실천해서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교과서 126쪽 활동 1을 같이 살펴봅시다. 활동 1은 게임 활동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사례와 예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과서 126쪽 활동 1을 보면 2개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탁구대가 그려진 그림부터 볼게요. 혹시 탁구대를 본 적이 있나요? 4학년 때는 탁구를 배우지 않아서 아직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6학년 때 탁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탁구를 하려면 탁구대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탁구대가 정말 무겁습니다. 선생님이 혼자 들기에도 무거울 정도로 상당히 무겁고요. 그래서 이동하기 쉽게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2개가 있죠. 먼저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는 노란색 안전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탁구대를 설치할 때 노란색 안전장치를 쭉 펴줘야 고정이 되어서 위아래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바퀴를 보세요. 바퀴를 보면 바퀴 위에 넓적한 네모가 하나 보이나요? 그 네모를 발로 밟아서 바퀴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야 탁구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2개의 안전장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탁구대 위에 올라타거나 기대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전장치가 고정되어 있어도 탁구대가 약하거나 탁구대가 버틸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설치된 탁구대에 절대 기대어 서면 안 됩니다. 만약 탁구대 바로 앞에서 탁구대를 누르다가 탁구대가 무너지는 경우 발을 찌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교과서 126쪽 아래 그림을 보세요. 체육관에 농구를 하려고 2학생이 왔네요. 그런데 왼쪽에 연두색 조끼를 입은 학생이 넘어졌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학생이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학교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체육 수업 때 미끄러운 곳은 물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름 걸레로 선생님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처럼 체육관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더욱 미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수업 전에 체육관에 오면 내가 활동할 공간에 물기가 있는지, 밟으면 미끄러질 만한 물건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수업 전에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지만 학교 체육관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관을 이용할 때 체육관 상태를 확인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교과서 127쪽입니다. 게임 활동 전에 준비 운동을 하지 않아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알아봅시다. 교과서 127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왼쪽에는 축구를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난 친구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배드민턴을 하다가 팔이 아프다는 친구가 나오네요. 먼저 왼쪽을 보세요. 축구는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축구를 하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근육이 놀라서 일시적으로 심하게 굳는 현상인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쥐가 나면 그림에서처럼 근육을 사람의 힘으로 늘려줘서 뭉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쥐가 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경련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다리에 쥐가 난 적이 있나요? 쥐가 나면 그림에서처럼 다리를 올려서 쫙 펴주기도 하고 마사지를 해서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근육이 뭉치지 않게 하려면 내 마음으로만 운동을 할 준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이제 운동할 거야 너도 준비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상황 볼까요? 배드민턴 경기 중 팔에 무리가 왔나 봐요. 배드민턴도 축구랑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에 있는 셔틀콕을 강하게 치려면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해야 해요. 그러면 내 팔과 몸이 버틸 수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갑자기 무리하게 되고 그럴 때 어깨관절이나 팔꿈치 관절 그리고 근육에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따라서 배드민턴을 하기 전에 주로 사용하는 팔과 어깨관절, 근육 위주로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한 후 게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만큼 준비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화면을 같이 보세요. 준비 운동은 근육을 이완하고 심폐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운동기술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해준다. 여기서 근육을 이완한다는 말은 뭉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육 이완의 반대가 근육 수축이죠. 수축되면 뭉치게 되는데 수축의 반대니까 이완, 즉 풀어지는 거죠. 풀어지면 그만큼 우리 몸의 유연성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때 근육이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폐기능의 심폐는 심장과 폐를 의미해요. 폐는 다른 말로 허파라고도 하죠. 인간이 숨을 쉬면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와서 폐로 향하죠. 폐는 우리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에 산소와 교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숨을 헐떡이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 산소를 그만큼 많이 쓰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겨서 빨리 내보내고 다시 산소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전원 버튼을 눌러야 하잖아요. 준비 운동은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의 전원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과서 127쪽 아래를 보세요. 그림을 보면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나와 있어요. 같이 살펴봅시다. 127쪽 가운데에 야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구는 공을 던지고 치고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머리, 어깨, 팔꿈치, 손목 등 부상의 위험이 큰 게임 활동이에요. 그래서 많은 보호 장비가 필요합니다. 글러브도 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비로 생각해야 합니다. 투수가 던진 공을 받는 포수는 글러브뿐만 아니라 가슴보호대와 헬멧을 착용해야 해요. 투수가 던진 공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헬멧과 가슴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공에 맞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또 타자가 공을 정확하게 치지 못했을 때 배트를 비껴 맞은 공이 포수를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자도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강이나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야구 중계를 보면 선수들이 헬멧은 기본적으로 착용하고 선수마다 다른 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야구에 대해 정리해보면 야구를 할 때는 부상 방지를 위해 헬멧, 포수 마스크, 가슴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장갑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게임을 해야 합니다.
맨 밑에 그림을 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왼쪽의 학생은 노란 헬멧을 썼는데 오른쪽 학생은 어떤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죠. 바퀴 달린 운동장비를 안전하게 타려면 어떤 것을 착용해야 할까요? 안전을 위해 헬멧,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타야 합니다. 보호장비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잠깐 편한 것만 생각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오래 할 수 없지만 잠깐의 불편함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오래 즐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게임 활동에 참여하세요. 오늘 활동은 다 끝났고 수업 마치기 전에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에 대해 살펴봅시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칭을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안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알아봅시다. 화면을 보세요. 준비운동을 실시하면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져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주운동을 충분히 준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운동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오늘 게임 활동에 대해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운동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즉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을 때 실제 게임 상황에서 내가 미리 생각한 대로 수행할 확률이 높아져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운동은 몸풀기에도 좋지만 마음을 다스리기에도 좋은 활동입니다. 그리고 주운동을 할 때 호흡이 편해지고 힘이 덜 들게 됩니다. 앞에서 심폐기능이 좋아진다고 설명했죠. 이제 정리운동을 살펴봅시다. 정리운동은 운동을 할 때 많이 사용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오래 했으면 종아리나 허벅지 근육이 뭉쳐있을 거예요. 정리운동을 통해 근육을 풀어줘서 통증을 예방하고 몸을 가볍게 할 수 있어요. 2번에 보면 통증을 예방한다고 하죠. 오래 걷거나 달리면 흔히 알이 배겼다고 하잖아요. 정리운동을 하면 알이 배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알이 배기는 것을 막으면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이 덜 피로하겠죠. 그래서 정리운동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반대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쥐가 날 수 있고, 몸이 무겁고,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운동 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피로가 풀리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을 듣고 게임 활동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나요? 게임 활동하기 전에 게임 활동 시설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고, 준비운동을 해서 몸을 충분히 풀어줘야 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해서 게임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수업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이 꼭 지켜서 즐거운 게임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게임 활동을 할 때 주의하지 않아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